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9월 2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가 추석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9월달에 이제 월말 경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조 수도 상당히 많아졌고, 매경주 대상 경주급의 경주가 다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 경마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듯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서, 자, 오늘은 한 중배당 쪽의 포커스 내지는 고배당 쪽의 코퍼스를 바꿔쳐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봐야 된다. 자, 이런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주 동안 강타는 이제 적중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매주 3주 동안 16개의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3주차, 지금으로부터 3주차는 뭐 금토일을 고르게 잘했고요. 2주차 경마는 일요일 경마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또 대승을 거뒀고요. 지난주 경마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 경마를 굉장히 잘했는데 일요 경마를 좀 못했어요. 어찌됐든 총 16개를 마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이어오고 있는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역시도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경마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하루 종일 서서 했었는데 앉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그러니까 오디오로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경주도 있을 것이고 또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잡소리 빼버리고 갈 길이 머니까 경주에 이제 안 되는 경주, 빼먹을 경주는 빼먹고,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경주는 100%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멋진 대승을 위해 토요 경마, 월말 경마이자 추석 휴장전의 경마인 만큼 강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기는 경마, 즐기는 경마, 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그건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할게요.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경주입니다.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능력상의 입상 가능권 전력이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번 일종무정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토요일 1경주 1번 일종무정. 마필 자체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경주에서는 1번 일종무정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정말 탄력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일종무정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1번 일종무정은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 이게 편성상의 입상 가능권 전력인데 이 7번은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 인기 1위로 팔리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선행력은 강하지만 추임력의 상승 가능성, 즉 편성 자체가 이 선행마들, 이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죠.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7번 스마트 브레인도 어느 정도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스마트 브레인, 요 마필도 입상이 가능한, 스마트 브레인이죠. 브레인. 요 마필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이 톱 스페셜이라는 마필인데, 김효섭 마방의
부민호 기수다. 요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 경주시에 급상승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한 뒤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나름대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간 3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이 두 마필의 전력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변이 가능한 마필들을 골라본다면 3번 센 대표,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톱 스페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나마도 8번 하이프레이스. 요 세 마리가 그래도 가장 이변의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여기가 복병권 전력이에요. 이 세 마리가 복병. 그러면 이 두 마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마리를 뽑아가든지 아니면 한 마리를 가져가서 양방을 바치든지 해야 되는데 요 세 마리에 대한 능력 검증을 필요한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센 대표입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요. 3번 센 대표 자체가 이 경주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취입력에서 승부가 나는데 요 마필도 취입력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 센 대표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톱 스페셜도 나머지 이 두 마필보다는 요 마필이 상당히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톱 스페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자, 여기 이제 8번 하이프레이스라는 마필인데, 만에 하나 이번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8번, 하이프레이스가 그나마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들 마필들이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강타가 그래도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들은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1번 일종무정을 축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1번 일종무정을 축으로 놓고 7번 스마트 브레인을 1번, 7번 단통으로 까고 자, 여기에 3번 톱 스페셜과 여기에 3번 센 대표와 4번 톱 스페셜을 안고 가는 전략. 자, 그러니까 1번, 7번 쪽에 단통으로 승부하고 1번 일종무정을 축으로 놓고 3번 센 대표와 4번 톱 스페셜을 1번, 3번, 1번, 4번까지 안고 가는 전략. 자, 이렇게 인정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경주는 일단 1번 일종무정의 게이트 이점을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2경주입니다. 자, 이번 2경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력차 미세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거의 뭐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이 편성도 한 5두 정도, 6두 정도가 거의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전개상으로는 6번 그랜드 제일, 자, 여기에 11번 불멸신화, 여기에 9번 파이어볼로, 이상 3두 정도가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뚝심이 약한 단점을 갖고 있고, 일단 전개는 10번 대길산이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뻗팅기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대출점과 대부분이 종반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이 일색인데, 자,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자, 이 경주입니다. 전력차 미세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한판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번 리버스 레드입니다. 1번 리버스 레드. 일단 기본적인 전력상 안정적인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거리 적응력도 상당히 배양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리버스 레드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입니다. 자, 1번 리버스 레드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이번 경주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요. 바로 6번 그랜드 제일이란 마필입니다. 6번 그랜드 제일. 한 번 올 때도 됐다. 이혜리 기수가 한 번 올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10번 대길산이 선행을 갑니다. 10번 대길산이 선행을 가는데 6번 그랜드 제일이 손입전개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막판 근성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인데 금강경주에서 패턴적으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잘 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한 번 조정 거치고 직지청 경주시에 나름대로 최고 능력 보여줬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에 경주력이 여기 이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된 선행력을 갖고 있어. 안정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취입력에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혜리 기수만 이 마필을 결대로 최적 선입을 몰면서 막판까지 올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6번 그랜드 제일은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 편성에서 거의 충막감으로 노리셔도 6번 그랜드 제일은 무방한 마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혜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혜리 기수가 제 설명을 듣고서 한번 차분하게 말을 기승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그랜드 제일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1번 불멸신화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1번 불멸신화. 요 마필도 사실상 뭐 안 될 것은 없죠. 11번 불멸신화. 약간은 그 데뷔 이후에 공백기를 갖고 있었어요.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6월달, 3월달에 이 주행검사를 받고 계속 쉬다가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시 모습 무난했고 지난번 경주시 실질적으로 재검 이후에 첫 데뷔전과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채찍을 놓쳤어.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는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채찍을 놓치는 바람에 막판 탄력을 끌어내는 데는 좀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21번 불멸신화는 아직까지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11번 불멸신화는 충분히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배당이 터졌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이 마필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어메이징 파티입니다. 어메이징 파티. 요게 이제 배당권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 어메이징 파티. 이강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1000m를 뛰면서 첫 번째는 무난한 선행력을 보여주고 데뷔전 때는 종반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직접 2전째를 맞이해서는 초반 발주고착과 더불어 선행력 부족으로 늦발을 한 뒤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어요. 1300으로 늘어났고 감량 2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 발주만 매끄럽게 받아준다면 안발의 장점을 살려서 3세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어메이징 파티가 이 편성에서는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다.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1번 니버스레드나 11번 불멸신화가 당일 배당판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마필들을 강하게 보는 게 아니라 6번 그랜드 제일을 가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놓고 여기에 1번 니버스레드 6번 1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6번을 놓고서 5번 어메이징 파티와 11번 불멸신화 요 마필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하자.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보병권으로 팔릴 수 있는 충막감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이경주는 중배당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 아니죠. 승부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오전장에 배당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주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인데 3경주는 하질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많은 경주를 하는데 신마 경주까지 풀어드리기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3경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경주도 그만을 안 할 겁니다. 4경주도 안 하고 3, 4경주를 오늘 경주에서는 분석을 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3, 4경주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3경주는 신마경주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4경주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경주도 신마경주니까 요것도 분석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제주교차 1경주.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어차피 이 편성 자체에서는 승승백호가 지난번 경주시에도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마필인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시에 7번 승승백호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7번 승승백호가 인기권 전력인데, 7번 승승백호가 인기권 전력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동안 선행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자체가 이 900m에서 선행을 누가 가느냐, 선행을 누가 가느냐인데, 7번 승승백호가 선행을 가면 문제가 없이 이 마필은 오겠죠. 오겠지만, 7번 승승백호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 7번 승승백호가 선행을 못 가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면 9번 험마공신과 여기에 또 10번 제일항초라는 마필이 선행을 갑니다. 그러면 7번 마가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이번 경주시에 900m에 임하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런 경주를 펼쳐가지고 요게 되겠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사실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된다고도 보기가 조금 어려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2번 전국비행입니다. 사실 이번 전국비행은 매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신강성 기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모수입니다. 3번 해모수. 예, 강수한 기수. 지난번에도 제가 요거 마필 한번 노렸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요번 경주에서는 저는 이 해모수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되느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9번 험마공신이나 10번 제일항초나 여기에 7번 승승백호가 서로 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해모수라는 마필인데, 이 해모수가 강수환일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3번 해모수도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여기 이제 5번 좋은올레라는 마필입니다. 5번 좋은올레. 좋은올레. 저도 이 마필은 굉장히 좋게 봐요.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경주력의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 해서 강하게 노렸지만 실질적으로 마필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면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 그나마도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강하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9번이 험마공신입니다. 9번 험마공신. 이 마필이 의외로 7번 승승백호의 대안마로 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험마공신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왜? 이 마필은 이제 선행형 마필이었다. 근간의 선입형 마필로 서서히 주행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마필이고, 반대로 이 7번 승승백호라는 마필은 근간 경주에서 거의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랬더니 과연 이번에도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변판이 전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승승백호를 안 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제주교차 1경주는 가감하게 갑니다. 이 3번 해모수. 강수환이가 탔어도 이 마필은 되는 마필이고, 5번 좋은올레. 3번, 5번 단통으로 때리고요. 여기에
7번 승승백호를 자른다고 그랬죠. 선행 1변도의 마필이니까 이번에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행을 못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험마공시는 그동안 선행을 나가다가 이제는 선입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험마공시를 놓고서 3번 해머스와 5번 좋은 울레를 받치는 작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3번, 5번, 9번 3번, 5번, 9번 이 세 마리를 갖고 승부를 던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안 보고 싶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주교차 1경주는 중배당 이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기권 전력인 7번 승승백호를 자르고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삼아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4경주도 신마경주니까 빼버리고요. 나머지 경주 중에서 제주교차 2경주를 또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제주경마를 오늘 또 은근히 많이 풀어드리는데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한라 3군 경주예요. 이 편성 자체는 이 전형적인 선행만은 없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서 선두권 모색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종반 뒷신까지도 갖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다소 포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과연 누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한도 살폈을 때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은 3번 사라공주입니다. 3번 사라공주가 실질적으로 능력상에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제주교차 2경주. 제주교차 2경주. 제주 2경주죠. 여기에서 3번 사라공주. 요거를 주목하자. 사라공주.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은 아니지만 의외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이 사라공주를 한번 재미나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입상권이 가능한 전력들을 한번 한도 살펴볼 것 같으면 자, 먼저 10번 가랑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뒷마필들을 이렇게 먼저 불러드리는 것은 이들 마필들이 이제 그만큼 좀 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10번 가랑비인데 문제는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예요. 선행을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5번 명품주연이라는 마필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행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번이 가랑비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가랑비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겠고 다음은 6번 명마탄생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실질적으로는 6번 명마탄생도 가능한 마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번 명마탄생이라는 마필과 10번 가랑비라는 마필이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마 저배당으로 팔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안정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근간 대비 이후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이 6번 명마탄생도 꾸준하게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시 살포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땐 6번 명마탄생과 10번 가랑비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번, 10번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이 저배당으로 팔리겠지만 이번 편성에서 재미나게 보고 싶은 마필이 바로 3번 사라공주다. 3번 사라공주를 가장 재미나게 보는 이유는 마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재미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또 이 8번 3다 유산이라는 마필인데 3다 유산 요 마필도 사실상 기본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 8텐이 그래도 가장 난데 이 3번 사라공주의 능력을 저는 굉장히 이번 경주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시 이 3번 사라공주를 가감하게 배팅에 축을 해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3번, 6번 쪽에 명마탄생 쪽에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가감하게 3번 사라공주라는 배당마, 보병마를 축을 해놓고 여기에 8번 3다 유산과 10번 이 가랑비만 가져간다면 3번 이 사라공주가 입상을 했을 때는 완전히 중배당 이상으로도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얘네 셋이 들어온다니까.
얘네 셋이 들어오는데 그걸 알고 있지만 3번 사라공주를 노리고 한번 의도적으로 얘를 복병만을 갖고서 한번 배당 승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뭐 요런 마필들이 배당이 좋다면 요런 마필들을 안고 가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번 사라공주를 제일 세게 본다는 점,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주교차 2경주까지 배당 승부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주경마가 배당이 삼삼하기 때문에 제주경마를 풀어드렸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오늘 강타의 5경주가 바로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제 5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5경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없고요. 그렇다고 종발 뚝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안 되는 마필보다는 입상이 되는 마필들, 극도의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군의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즉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터질 가능성까지도 농후해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경주는 오늘 전반부 경주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이자 무조건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경주는 이 첫 번째 승부처이긴 합니다만 중고배당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승부처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여기서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예 들이대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상황까지도 한번 연출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5경주 첫 번째 승부처를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 제주교차 4경주인데 요 경주가 바로 오늘 제주경마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제가 제주교차 1경주, 2경주를 풀어드렸잖아요. 제주교차 1경주, 2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차 4경주를 UCC 메인 승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경주는 제가 보기에 무조건 터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경주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 그동안 계속 노렸어. 이번에 버리면은 진짜 이놈이 들어오면 전 뚜껑 열려서 기절을 할 지경이에요. 사람이 오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필이 뭐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 마필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나 아픔을 줬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UCC 승부처를 선정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 강타의 UCC 제주경마 승부처 한번 멋지게 사전 오기의 시야처럼 한번 붙어보겠다.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오기가 있는 거죠.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실질적으로 한 4파전으로 본다면 4파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경주예요. 그냥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편성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 슈퍼 엘리트가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거든요. 7번 가속대로도 붙을 수가 있고 1번 시타텔도 붙을 수가 있고 3번 일기일에도 붙을 수가 있고요. 8번 오디세이 아침까지도 모두가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6경주 한번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타텔입니다. 요 마필은요, 마필 자체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여기서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말 탄력이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다. 즉 엇박자로 노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좀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2번 천리기상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어찌됐든 총력전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패턴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주입력의 지속적인 상승. 2번 천리 이상. 어차피 최범현 기수라면 요 마필로 승부를 해도 충분히 입상이 된다고 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2번 천리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입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6경주에서 요주의를 해야 되는 마필. 2번 천리기상입니다. 천리기상. 요거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필 자체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천리기상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3번 일기일인데, 야, 이 마필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요즘은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일기일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이런 마필이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주력을 끄고 소폭 조정 거치고 경주력 끌어내고 소폭 조정 거치고 경주력 끌어냈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런 모양 패턴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냈으면 이렇게 이제 소폭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능력 자체가 입상이 가능하냐? 입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런 패턴을 계속 똑바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잘 뛰고 조정 거치고 한 번 잘 뛰고 조정 거치고 한 번 잘 조정 거치고 이 패턴은 근간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마필이 3번 일기일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조정은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은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일기일에도 저는 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도 되는 마필이다. 3번 일기일에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컨트롤러가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요 마필은 사실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아리송한 마필이고요. 6번 머니파티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100% 믿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 그쪽으로 가고 싶고 8번 오디세이 아침도 지난번에 너무 퍼졌고요. 9번 세청자인데 승권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세청자가 이제 승권전을 치르는데 이번 편성에서 되겠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뭐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세청자도 한 번 정도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싶고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이 10번 몬세라토입니다. 10번 10번 몬세라토. 몬세라토 라트. 출전 과정에서 얘를 세게 보는 이유는 뭐냐? 얘를 세게 보는 이유는 그나마도 대부분의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지만 종반 뚝심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은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번 몬세라토가 이번 편성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반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놈은 이놈밖에 없고 기복이 심한 반면에 능력을 끌어낼 때도 그만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 몬세라토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몬세라토를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6번 이제 머니파티 정도만 한번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머니파티도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6번 머니파티.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마필까지만 봐주고 싶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번, 3번, 2번 천리기상의 3번 일기일해가 단통입니다. 이게 단통이에요. 이게 단통이고 여기에 10번 몬세라토를 가져갈 것이냐 6번 머니파티를 가져갈 거냐인데 머니파티를 2번, 3번을 때리고 6 놓고 2, 3을 때리면 2, 3을 가져가면 이거는 안정적인 배당이지. 2, 3, 6은 안정적인 배당인데 2번, 3번을 때리고서 여기에 10번 놓고 2번, 3번을 가져가면 요건 좀 배당이 있어요. 저는 10번을 세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네 마리를 여러분들이 적어 가신 뒤에 여기서 현장에서 한 마리를 넣고 빼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번을 현재 상태로서는 6번 머니파티 인기마보다는 10번 몬세라토를 더 세게 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이번도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차가 아주 미세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 낫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7두 정도의 전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마필을 세게 보고 약하게 보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야. 그런데다 이 두 번째 경주의 7경주는 등짝이 우수한 기수들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뭐 일명 1급 기수들을 안 보고 이번 경주는 거의 또 1급 기수들도 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숨어있는 보병급 내지는 숨어있는 보병 기수들 이런 위주로 해서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중고배당 승부처다. 이 7경주는 중고배당 승부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5경주, 7경주가 오늘 강타의 첫 번째,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이 두 개 경주가 모두가 배당 승부가 가능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도 중고배당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입니다. 이 8경주 역시도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요거 경주는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그러니까 오늘 경주에서 5경주하고 7경주는 배당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8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는 뭐냐?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배당이 터질 것처럼 보이지만 딱 3마리만 갖고도 승부가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안정적인 적중을 우선으로 깔고 갑니다. 왜? 5경주, 7경주가 배당을 노렸기 때문에 5경주, 7경주를 배당을 노렸기 때문에 8경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맞히는 경주가 우선인데 이 8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으로 맞춰드린다.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UCC 준메인 승부처를 그냥 때려보겠다. 자, 5경주, 7경주, 8경주까지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한번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8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9경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9경주는 이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력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방으로도 끝날 수가 있는 그런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안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9경주. 자,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퍼펙트 폴리오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야, 이거 되겠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멋지게 됐죠.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굉장히 세구나. 그걸 여실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9번 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괜찮게 이번에도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어차피 선행을 12번 볼트러너가 나가지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전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9번 퍼펙트 폴리오가 지난번 경주 자체가 사실상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고는 입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직지점 경주 때 이마필의 최고 능력을 끌어냈고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직전 대비 2kg이 늘어났지만 18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배양을 했기 때문에 9번 퍼펙트 폴리오는 전개상 선입도 되고 드러난 능력상에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리고 가는 마필이다. 자, 여기 8번 최고 여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 단방 내지는 단통이에요. 요것만 보고 싶어. 98 단방 내지는 단통. 왜? 8번마가 지난번 경주 때 오크스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초반에 하강대 선행력을 보여주며 중후미 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 경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력 모두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8번 최고 요시는 무조건 오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단방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변이 연출이 가능한 마필은
10번 나이트닝 이글일 정도다. 나이트닝 이글. 요게 그나마도 보병권 전력이에요. 이게 보병권 전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98 단통으로 생각을 해요. 단방도 돼요. 단방. 98 단방이고 단통이고 여기에 10번 나이트닝 이글 정도만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당일날 98 단통이나 단방으로 때리고 10번 나이트닝 이글이 배당이 좋다면 얘만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임해보겠다. 그러니까 구경주는 실질적으로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10번 골드진이 버티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금강경주시 경주력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4번 글로벌 퓨전이 있습니다. 글로벌 퓨전은 직전 경주가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말걸음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조경호가 타고 있고. 이 편성에서 4번 글로벌 퓨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번 돌쇠는 아무래도 공백기가 좀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고요. 5번 매니필드입니다. 5번 매니필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문세영 기술을 기생을 시켰는데 승부 의지로만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5번 매니필드도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승부 의지로 본다면 요게 제일 세다고 저는 보고 싶고, 여기에 이제 12번 승승만승인데 이런 마필들이 다 입상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10번 골드지는 정계 2점을 안고 선행으로 맞바까지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4번 글로벌 표지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걸음발에 힘이 붙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4번 글로벌 표준도 가져가는 마필이고, 여기에 돌쇠는 공백기에 따른 세게 보고 싶지 않고, 5번 매니필드도 승부의지가 강하게 올렸고, 12번 승승만선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나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4번 글로벌 표준을 축을 놓고 5번 매니필드를 때리고 여기에 4번을 놓고 10번, 12번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자. 토요일 10경주는 4번 글로벌 표준을 배트에 축을 해놓고 이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중매당 가능성을 포진을 해놓고 승부선을 던지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11경주와 12경주입니다. 토요제 11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에 UCC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메인 승부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토요제 11경주. 그냥 무조건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번 11경주는 무조건 입상권 지집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9번 플라잉 갤러퍼로도 시작하고 뭐 첫인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마도 있어. 강타에 관리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인기마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어요. 인기마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관리마가 이번에야말로 마지막으로 정면 승부를 한다. 한 2번을 가져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이 마필이 비인기마로 팔리든 말든 저는 이 관리마 얘를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마 불안한 놈은 가감하게 자르고 해서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때려볼 수 있는 토요일 11경기다. 인기마가 보이는 인기마가 무조건 인기권 전략이 아닙니다. 이게 UCC 승부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자, 이 11경주에서 한번 승부를 던진다. 토요일 11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승부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12경주도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토요일 12경주. 자, 요것도 한번 승부선을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편성 자체에는 선행마들이 다소 포진하고 있어. 선행형 마필들이 다소 포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경주예요.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선행마 다수에 실질적으로 종마 뚝심형 마필들도 포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혼전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토요제 12경주 배당이 터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경주 12경주에서 오늘 토요 경마는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승부처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도 졌다면 이 11, 12경주에 오셔도 충분히 인생 역전이 가능할 정도니까 11, 12경주 강타에게 한번 성원을 해주신다면 강타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면서 멋지게 이기는 경마 막판의 인생 역전의 계기를 한번 만들어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자, 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기는 경마 꼭 이기십시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